네, 오늘 나온 권고안이 경찰 통제안으로 불리는 이유가 뭔지 임지수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찰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 행안부 장관이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경찰 수사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수사 자체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수사보다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행안부 장관의 통제권,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들입니다. 네. 이 권고안을 좀 정리를 하자면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지휘하고 또 징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줘라. 그리고 경찰 조직의 인사나 예산 문제에 좀 더 제대로 관여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구를 신설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경찰국이라고 불리는 그 조직이 바로 이 보좌 기구를 말하는데요. 네. 현재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의 몫이고 또 경찰청장에게도 이 수사 지휘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수사 개입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 그리고 또 징계 요구권까지 확보가 된다면 결국에는 수사에도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인 건데 어떤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까? 네, 역사적으로 좀 보면은 경찰청이요. 1991년 만들어진 경찰법을 근거로 해서 생겨났습니다. 네. 당시에는 내무부 치안본부였죠. 1970, 80년대 독재 군사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던 것들을 반성하고 또 청산하는 의미에서 독립된 외청으로 이렇게 내무부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때 바로 이 내무부 장관의 법적 사무에서 치안이라고 적힌 그 두 글자를 삭제하기도 했고요. 네. 그때 외부 민간위원으로 이뤄진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 내부의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인사, 예산, 조직까지 좀 다른 외청과 비교할 수 없이 독립성이 폭넓게 보장이 되는 것,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구체제, 다시 정권에 휘둘리는 체제로 편입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달라졌다. 경찰의 수사 권한도 커졌으니까 통제 장치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대폭 축소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커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도 곧 경찰로 넘어올 예정이고요. 또 지방에서 전국 시군 단위까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춘 곳이 바로 경찰입니다. 또 군대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자체적으로 무력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죠. 네. 이런 경찰을 통제를 해야 하긴 하는데 왜 하필 대통령,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정치적인 통제 체제로 다시 돌아가야 하느냐 이런 불만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경찰의 이런 비대해진 권한이 문제라면 이걸 꼭 행안부 장관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내용들을 시행을 하려면 어쨌든 법적 근거가 필요할 텐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네, 좀 내용들을 뜯어보면 진짜 법을 만들거나 고칠 필요 없이 좀 시행령, 시행규칙, 행안 불형 등으로 가능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여소야대 국회를 피해서, 우회해서 법 개정 없이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주는 방안이나 또는 경찰청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은 법을 직접 고치거나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또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지수 기자였습니다.